어제 20문제를 막 달렸더니 뻗어가지고 더 못했습니다. 1박 2일 코스인데 오늘 아침 6시부터 또 녹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다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자, 문제 23번. 이제부터 용접 시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거가 뭐냐면은 용접할 이런 물건들을 일단 지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건데,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거는 아래보기 용접할 때 잡아주는 편한 도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로 구속력이 크면 안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꼭 바꿔요. 구속력이 커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에 포지셔너, 이 말은 뭐냐면은 똑같이 지그의 일종입니다. 지그의 일종인데 아래 보기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 이름입니다. 포지션은 위치 잡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가접이 이제 중요한데, 가접은 본 용접을 할 때 그 가이드 처음에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갈아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갈아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접은 본 용접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 용접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는 실력도 본 용접하는 사람 못지않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접은 강도상 중요한 부분이나 용접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은 피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용접 지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죠, 그죠? 예, 구속력을 매우 크게 한다. 틀렸죠, 그죠? 네, 구속력을 작게 해야 된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접 방법에 대하여 옳은 것은, 가접은 본 용접과 기량이 비슷한 사람이 해야 된다. 네, 방금 얘기했죠. 아래 보기를 편하게 해주는 지거 기구는 무엇인가? 포지셔너. 문제 24번 문제는 본 용접 문항입니다. 자, 이 본 용접은, 용접을 좀 해본 사람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저처럼 용접 한번 안 해보고 현장 한번 안 가보고 이론적으로 익힌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한테 이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용접을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단점이 변형이 있다고 하죠, 변형이. 그래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수축입니다. 그래서 용접할 때는 수축이 큰 이음부터 적은 이음으로, 수축이 많은 이음부터 적은 이음으로 한다는 거죠. 수축이 많은 것부터 빨리 잡아놔야 작은 것은 조금 수준 가능한데, 작은 이음 했다가 나중에 큰 이음 수축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벳하고 용접이 있으면은 리벳 나사 같은 거 먼저 받고 용접을 한다. 근데 용접부터 해버리면 나사 구멍이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항상 나사부터 리벳부터 맞추고 용접을 한다. 그 다음에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하고 항상 끝으로 한다. 끝부터 용접하면 이렇게 쭉 벌어지면은 이 뒤쪽이 감당이 안 되니까 중간부터 용접을 하고 중앙부터 용접하고 끝으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인데, 용접할 때는 대칭 용접을 한다. 비슷한 얘기죠, 그죠? 맥락이 한쪽부터 하면 쫙 벌어지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뭐 비서법, 대칭법 이런 용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속 용접은 피한다. 이렇게 너무 꽉 묶어놓고 용접을 하면은 이 뒤틀림 현상 이런 게 있는 거죠. 구속 용접은 피한다. 그 다음에 이음 부분이 있을 때는 수축은 가능한 자유단을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단, 고정단이 있는데, 고정단은 꽉 묶여 있는 것이고, 자유단은 좀 이게 꽉 묶여 있지 않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음이 있을 때는 수축은, 이 수축 부분은 가능한 이렇게 편한 쪽으로, 좀 스트레스나 억력을 덜 받는 부분으로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층 용접이라고 했는데, 다층 용접은 용접을 이렇게 그야말로 여러 층 한다는 거예요. 여러 층. 여기 기능사 수준에서는 종류 정도만 나옵니다. 빌드업 어법, 덧살용, 우리말로는 덧살 올림법, 이렇게 덧살, 이렇게 용접 부위가 있으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살을 계속 더 올린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장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덧살 올림법입니다. 영어로는 빌더법, 빌더, 지어서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한글로 누가 번역했는지 참 잘했어요. 이러면 덧살, 살을 덧붙이면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좀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어를
막 이상한 막 비석법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진짜 시험 문제 풀면서도 스트레스 되게 받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디서 포인트를 내냐면은 두 가지 문제 내는데, 하나는 다층 용접의 종류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을 정도 냅니다. 종료법 중에는 빌더법 이게 있죠, 그죠? 그 다음 전진 블록법,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법,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아세요. 우리 현장에서 별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덧살 올림법 용접법에서 가장 시험 나오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장 균열의 우려는 가장 많다는 거죠. 가장 사용을 많이 하니까 이게 가장 좋나, 이게 아니라 시험 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균열 우려가 있는 것은 하면은 덧살 올림법입니다. 가장 편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 선다. 단 균열 우려는 좀 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용접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수축이 적은 이음부터 큰 이음으로 간다. 꼭 이렇게 반대로 냅니다. 그래서 큰 수축이 있고 작은 수축이 있으면 큰 놈부터 잡아놓고 작은 놈은 잡기 쉬우니까 그걸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용접법은 이렇게 쫙 한 번 딱 쏘고 1번으로, 2번은 또 위로 또 쫙 쏘고 3번도 쫙 쏘고 전체 길이를 덧살 붙이면서 용접한다, 이겁니다. 빌더법 아까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다층삭기 용접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스킨법, 이런 거는 없죠, 여기에. 제가 하도 이거를 많이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용접이 아니라 글자가 써 있는데, CO2 아크 용접으로 한 용접인데, 저는 항상 첫 용접할 때마다 기념일을 적어 놓습니다. 제 서툰 거를. 아크, CO2 아크 용접 2020년 6월 26일, 이런 식으로 메모링을 해 놓습니다. 네. 자, 문제 25번, 26번 용접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용접에서는 다 좋은데 문제가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용접하고 난 뒤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잘못된 거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정하는 경우가. 용접이 좀 쉬운 것 같은데 일반 그 기능사들 시험 있죠. 시험은 보통 합격률이 실기가 60%, 70% 됩니다. 국가 기능 검정이니까 좀 많이 됩니다. 용접은 합격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론도 30%지만은 실기도 30%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변형이 한번 크게 잘못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탈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 후에 잘못된 부분을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두 가지 나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금속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안에 지금 들고 있지만 이 안에 원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하고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의를 해주는 목적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에 아크 피복제 있죠. 이 심슨의 아크 피복제의 목적이 뭐냐? 좋게 하려고 하잖아요. 목적은 좋게 하려고. 이것도 예열하는 목적도 결론은 좋게 하려고, 용접을 좋게 하려고 이 쇠를 이렇게 조금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달래준다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이제 너를 달궈줄게. 같이 이렇게 녹아서 같이 용접하자 하고 달궈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궈주기 위한 역할로 하다 보니까 균열을 발생시키는 걸 억제하고 수축도 방지하고 깨지는 것도 방지하고 비드 및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용접 밑에도 균열도 방지하고 이게 다 이렇게 좀 좋게 어우러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꼭 예열 목적 중에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답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닝법 나옵니다. 피닝법. 피닝법도 피닝이 뭐냐면은 핀이 뭐냐면요. 망치 대가리예요. 망치 대가리. 망치 대가리가 핀이에요. 그러니까 망치 대가리법은 뭡니까? 용접할 때 보면 옛날 대장간 보면은 망치 대가리를 막 때리죠. 여기를 망치로 여기를 막 때려서 용접부 응력 안에 이렇게 엉어리 있거든요. 때려서 달래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성 변형을 주는 것. 자, 소성 변형은 나중에 금속 재료할 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하면 되니까 피림법이 딱 하나 시험 문제. 연속 용접부를 망치로 때려서 나오면은 망치로 때려서 연속으로 때려서 나오면 이거 바로 피림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역변형법. 이게 뭐냐면, 자, 변형법은 변형법인데 역변형법은 뭡니까? 이게 용접을 하면은 좀 휘었는데 이 분위기가 용접을 하면 이렇게 휠 것 같아. 용접을 하면 이렇게 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미리 처음부터 이렇게 휘어놓고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놓고 용접하면 나중에 이렇게 휘어지면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용접 변형을 예측해서 용접 전에 미리 반대편에 변형을 준다. 자, 그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이쪽에다가 이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 정도. 자, 출제 문제 보겠습니다. 균열 발생 방지 목적으로 용접 전에 온도를 올리는 것은, 자, 균열 발생 방지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용접 전에 온도를 올리는 것은, 이건 문제 제일 쉽게 내준 겁니다. 예열. 예는 뭐까? 예습한다죠. 미리 불을 좀 올린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해무로 용접불을 연속 때리면서, 때린다 뭐로? 해무 대가리가 피닝 아닙니까? 그 피닝법이죠. 됐습니까? 자, 용접에서 피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때려주는 거. 그 대장간에서 이거 참 많이 봤죠. 옛날 그림으로 때려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용접하고 나면 항상 응력이 생겨요. 응력은 꽉 뭉쳐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이거를 때려서 달래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 변형을 예측하여 용접 전에 미리 반대편에 변형을 주는 것은 역변형법. 미리 변형을 준다. 역변형법. 됐습니다. 25번에 이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 엔더탭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엔더탭이 뭐냐면은, 팁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까지 용접을 쭉 해버립니다. 쭉 해버리고, 나중에 이거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걸 끝에 하나 더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부의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각종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재와 동일한 금속을 하나 붙여서 용접하고, 이거 절단시켜버린다. 끝부분에 끝부분에 하나 더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용접해놓고 잘라버린다는 거죠. 자, 무슨 알겠죠? 문제 27, 28 용접 결함 변형 방지.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풀었듯이 이 부분도 용접을 하고 난 뒤에 결함이나 변형 방지, 이 수정하는 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용접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가장 헷갈리는 게, 크게 용접의 결함은 세 가지가 있는데, 치수상 결함,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성질상 결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 문제 중 결함의 세 종류는 치수상 결함, 구조상 결함, 성질상 결함, 이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헷갈리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다음 중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치수상 결함하고 구조상 결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치수상은 치수되는데 문제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변형이 되면은 치수를 못 재겠죠. 그죠? 그런데 언터컷이나 오버랩은 뭐 좀 갈아내면 되지, 치수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치수되는 데는 문제 없다. 변형은 치수되는 데 문제 있죠. 그럼 치수상 결함, 이렇게 외워보시면 될 겁니다. 치수상 결함은 수축하면 알죠. 수축됐으니까 치수에 못 재겠네, 형상이 불량되니까 치수가 못 재겠네 나오는데, 변형은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변형되면 치수를 못 재겠죠. 변형은 치수상 결함이다. 이걸 먼저 꼭 알아주세요. 예. 그 다음에 구조상이자 결함은 뭐냐면은, 또 용접하신 분은 이거 되게 접하니까 아는데, 모르신 분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림으로 설명을 제가 하려고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기공, 이 말은 뭐냐면은 안에 공기가 찬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용접했는데 안에 뽀글뽀글 뽀끔뽀끔 기공이 나요. 자, 이 기공은 다시 깎아내야 됩니다. 이걸 놔두면 아주 부식이 돼가지고 이 결함이 되기 때문에 깎아냅니다. 자, 기공은 반드시 깎아낸다는 걸 아십시오. 그다음 균열, 하다 보면 막 균열이 이렇게 막 찍찍 갈라졌어요. 용접을 하다 보면 균열은 반드시 거기 구멍을 뚫어서 재용접한다. 균열은 파드 가는 거예요. 파드 가서 끝까지 드릴로 파드를 가서 구멍을 뚫어서 재용접한다. 그래도 언더컷은 말 그대로 언더컷이 뭡니까? 언더는 아래로 푹 파인 거죠. 용접하다 보면은 그림처럼 용접 아래가 푹 파인 거예요. 푹 파인 부분은 뭡니까? 파이다 보니까 모자라죠. 이 모자란 부분은 가는 용접봉이 중요합니다. 큰 용접봉으로는 안 되고, 그 사이 쪽 구석에 푹 파인 곳은 가는 용접봉으로 재용접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버랩은, 그림 보시죠. 오버랩은 넘친 거예요. 이렇게 푹 넘친 거예요. 너무 용접 많이 한 거예요. 넘친 건 어떻게 됩니까? 갈아내야죠. 오버랩은 갈아낸다. 이게 재용접한 방법입니다. 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변형은 구조상 결함이 아니라 치수상 결함이다. 기공은 깎아낸다. 균열은 구멍 뚫는다. 언더컷은 가는 용접봉을 한다. 오버랩은 갈아낸다. 이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은 변형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변형됐으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됐나 아닌데, 변형은 치수를 못 재니까 치수상 결함입니다. 다음에
용접 보수 방법 중 옳지 않는 것은 균열 부분은 가는 용접봉으로 재용접한다. 아니죠. 균열은 구멍을 판다고 했죠. 오버랩이 생겼을 때는 올바른 용접법은 제가 철자법 틀린 게 많네요. 오버랩이 생겼을 때 올바른 용접법은 덮인 부분을 갈아내고 재용접한다 했죠. 그죠? 예, 오버랩, 오버해서 덮었으니까 갈아내는 거죠. 갈아내고 재용접. 언더컷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보수법은 가는 용접봉으로 한답니다. 막 똑같은 용접봉으로 한다, 굵은 용접봉으로 한다, 뭐 그냥 갈아낸다 되는데 언더컷은 가는 용접봉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마지막 잔소리 한 번 더. 제발 외우지 마라. 기본 개념만 철저히 이해하라.